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키프로스 그 섬이 있는 그쪽 지역 그 동부 지중해 해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쪽에 지금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가스 유전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터키가 그 키프로스 섬 그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다가 그냥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자기네 시추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구멍을 뚫고 시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지난 7월 9일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몰건 올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죠. 그 여자분.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 후임으로 온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린 그 성명서인데 요거를 해석하면은 제목은 키프로스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해역에서 터키의 시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미국은 터키가 키프로스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시추 작전과 최근에 카파스 반도 해역에 야우주 시추선을 파견한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 도발적인 움직임은 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해당 작전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며 터키의 모든 정당들에겐, 여기서 이 정당들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터키의 모든 정당들에겐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동들을 삼가하고 억제시키도록 격려한다. 중간 생략. 우리는 두 공동체. 여기서 두 공동체라는 거는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들하고 터키계 키프로스 주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공동체 간에 전반적 합의 안에서 에너지 자원이 공정하게 공유되길 바란다. 예,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지금 요 키프로스 해역을 보면은 그쪽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시추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쪽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성명서에 카파스 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카파스 반도라는 거는 키프로스 섬 거기 보면은 그 후라이팬 손잡이처럼 쭉 삐져나온 곳이 있어요. 거기를 카파스 반도라고 하는데 그쪽 해역에, 그러니까 아마 23번 광구나 24번 광구 요쯤에다가 터키가 야우주 시추선을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 함부로 가서 너네 마음대로 시추 활동하지 말라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탈리아하고 같이 2번 광구하고 3번 광구 해역에서 그 가스 유전 탐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또 같이 9번 광구 해역에서 탐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번 광구가 여기를 아프로디테 가스 유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탐사 활동을 해서 그 아프로디테 광구 유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뽑아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11번 광구에서는 프랑스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공화국이 워낙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 이 바다에서 가스 유전을 시추할 뭐 자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게다가 군사력도 없으니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죠. 자기네들이 그 시추할 기술도 없고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 강대국 이스라엘,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또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고요. 러시아도 와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강대국들, 그리고 시추할 수 있는 기술력, 자본력, 장비를 갖고 있는 나라들한테 협조를 구한 거죠.
여기 와서 시추 활동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익을 이제 공유해 줄 테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 공화국이 터키는 배제시켰어요. 터키는 여기에 와서 시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배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이 약간 뿔딱지가 난 거죠.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러면 키프로스는 왜 그 터키를 배제시켰냐? 아마 그 서방 강대국들의 입김이 좀 있었을 겁니다. 특히 미국. 왜? 그 터키의 에르도안이 그 문제적 인물이잖아요. 그 독재자. 그 잘 살던 터키 공화국을 이슬람 신정 국가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독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사건건 서방 국가들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미국하고. 미국하고 터키하고 협력해서 F-35 그거를 터키도 같이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미국의 F-35 그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에르도안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S-400이라고 하는 방공 무기를 같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 F-35 스텔스 전투기하고 S-400 방공 시스템은 둘이 천적간의 관계거든요. 이거를 같이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같이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에르도안이. 그러니 미국이 열 안 받겠습니까? 그 F-35를 구매를 해서 S-400 방공 시스템 그 레이더를 켜놓은 다음에 이 F-35를 가지고 계속 비행기를 날리면은 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어떻게 레이더로 감지해낼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테스트 시험 비행을 할 거 아니에요. 터키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러시아하고 공유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짓거리를 하지. 그러니 미국이 F-35를 당연히 팔 수가 없죠. 터키에다가. 근데 터키 에르도안은 야, 우리하고 약속한 거 F-35 팔기로 했는데 왜 안 팔어?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뭐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서방 연합국에서 키프로스 쪽에다가 조금 입김을 낸 것 같아요. 터키는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거 좀 문제 있는 나라니까. 그 에르도안, 그 아주 골칫덩어리니까 터키는 참여시키지 말라고 아마 이런 얘기를 뭐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나라는 원래 영국령 땅이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이 키프로스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하고 북쪽에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주민 형성을 보면은 그리스계가 77%고요. 인구 중에. 그리고 터키계 사람들이 1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분쟁이 심해요. 두 나라 간에. 그래서 그 국경선 부근에는 유엔군이 파견돼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유엔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남쪽의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왜냐면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갑자기 약간 불법적으로 분리해 나간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사실 아직 유엔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정식 국가로. 그러나 이제 그 북쪽 지역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배권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 데켈리아 영국 기지하고 아크로틸이 영국 기지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영국령으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지금 영국이, 자기네 기지를, 군사 기지를 건설해 두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며칠 전에 이제 요런,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영국이 키프로스 해역에서 터키의 시추 계획에 반대하며 긴장 완화를 요구했다. 라는 기사고요. 자, 요 기사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키프로스 주민들이 아크로틸이 영국 기지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키프로스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영국이 뭐 키프로스를 수탈해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키프로스는 힘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군사력도 없어요. 그 조그만한 힘이 없는 나라가 영국에 와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이 그 아크로티리 기지에다가 라디오 그 이제 전파를 내보내는 송전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키프로스 주민들이. 뭐 그게 환경을 오염시킨다느니 뭐 전파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뭐 암을 유발시킨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영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 보장을 하면서 그런 걸 다 만들죠. 근데 무턱대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성주에 싸드기지 반대했던 것처럼 좌파들이. 근데 지금은 이 키프로스 주민들 사이에 영국군 물러나라고 하는 시위가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왜? 터키가 와가지고 자기네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면서 마의 손길을 뻗고 있으니 그거를 지킬 힘이 없잖아요. 키프로스는. 근데 영국군이 거기 와 있으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죠. 터키 같은 그 에르도안 독재자로부터.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영국군 물러가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반성해야 돼요. 친북 좌파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이런 강대국들로부터 버티고 있는 거지. 그 고마운 줄 알아야지.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국민,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요. 몇몇 어리석은 국민들이나 키프로스 주민들이나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고마운 걸 몰라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주한미군 나가보세요. 곧바로 주가 곤두박질 치고 달러 다 빠져나갈걸요? 뭐 하여튼 그렇고요. 자, 여기 이스라엘도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터키와의 가스 시추 분쟁 중인 키프로스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내다. 자, 요런 기사인데, 자, 이스라엘은 왜 키프로스를 지지하느냐? 뭐 그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르도안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독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터키를 자꾸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냐면요. 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자, 제가 몇 번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앞에 동부 지중해 해역에서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전 이름은 리워야단, 영어로 하면 리바야단 가스필. 그 어마어마한 가스 유전이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가스 파이프, 해저 파이프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해저 파이프가 키프로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서 그리스까지 연결되고 그리스에서 최종적으로 이탈리아까지 연결되는 그 가스관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자, 이탈리아까지 연결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프랑스까지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그야말로 지중해에 다시 이스라엘의 지중해의 황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이 자기도 숟가락을 좀 얹고 싶죠.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지중해 황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그냥 두고 보고 있기가 싫은 거예요. 에르도안이.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심보가 있고요. 자기도 뭔가 숟가락을 얹어서 그 이익에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들이 참여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야지. 참여를 하고 싶으면은 에르도안이.
일단 그런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터키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8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앤드류 목사님 있잖아요. 미국인 목사님이 2년 동안이나 감금됐잖아요. 터키에. 그래서 미국이 그거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풀어주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리라화가 무려 30%나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때 터키에 환율 위기가 온다, IMF 사태가 온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겨우 환율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어요. 예전에 90% 수준까지 회복을 시켜놨어요. 근데 최근에 그 환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의 중앙은행장이 그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터키의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터키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 중앙은행장을 잘랐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스탄불하고 앙카라 시장에 야당 인물들이 당선됐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에르도안의 정치적 입지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에르도안 정당이 지금 분열되고 있어요, 막. 그러니 지금 에르도안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지금 계속 키프로스 그쪽 가스 유전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왜? 터키 국민들의 어떤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려고. 자기가 터키의 경제를 실패시키고 국정을 말아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터키 국민들의 분노가 쏠려 있는데 그거를 키프로스 그쪽에, 그것도 이제 북쪽 키프로스, 그쪽은 터키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터키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왠지 터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 그쪽 해역에 가스 유저는 자기네도 그 소유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민족적 감정이 있죠. 그걸 지금 건드는 거예요. 만약에 서방연합국들이 야 너네 그거 함부로 나서서 그 시추활동 하지 마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아버리면은 터키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렇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 정당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그 성명서에서 굳이 왜 그 parties, all parties, 정당들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그쪽에 지금 강압적으로 쳐들어가서 시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터키의 야당들은 에르도안을 지지하지 말고 우리 대화로서 평화롭게 풀어가는 쪽으로 같이 해결을 모색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미 국무부에서 터키 야당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미국과 EU가 이 문제에 대해서 터키의 경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려면은 터키 전체 국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에르도안 그 개인의 정치 권력 세력, 에르도안 최측근과 에르도안 그 세력에 대한 개인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터키 국민들의 민족적 감정이 폭발하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쪽 동부 지중해 그쪽이 굉장히 뜨겁다. 그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유전들이 개발이 되고 발견되고 개발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중해의 황금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뜨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반드시 이스라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에서 그 독일하고 일본군의 전력을 그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막았다고 그래요. 그죠? 국방부에서 그걸 막았다 그래요.
독일군과 일본군 전력은 유엔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걸 막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래, 좋아. 독일하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니까 좀 부담이 되겠지. 그래, 좋아. 독일하고 일본이 참여할 수 없다면은 이스라엘은 참여시켜라. 이런 전략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자, 제가 동영상에서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겁니다. 2개 포대가. 그거 한번 제 동영상 찾아서 봐보세요. 그 하여튼 배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F-35 전폭기, 스텔스 전폭기, 그거를 운용하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의 그 비행 전술,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그리고 미국 공군 F-35 조종사들이 그 전술을 전수받아야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 유엔사에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그쪽으로 좀 어떻게 좀 잘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